오늘 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내에서 수상한 종목들, 내장 주가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엠뱅홀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어요? 네. 나름 좀 괜찮았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초반에는 좀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막판에 특히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거의 다 줄이면서 끝났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강하게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전체 추세적인 흐름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뭐 다만 오늘 이제 조금 힘들었던 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주들, 한국전력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빠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뭐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그다음에 이제 장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아마 이쪽 비중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시장을 조금 힘겹게 대응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봅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코스닥이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장 10개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김영민 매니저의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종목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90% 적중률로 다시 돌아오셨네요. 네, 100%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야심 굉장히 저희는 네. 응원합니다. 오늘 100%를 위해서 10가지 종목 볼까요? 2차 전지와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 로봇 테마들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건 에코프로 BM, 반면에 KG 모빌리티는 10% 하락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순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SK하이닉스가 급락했을 때 네. 그때 마침 영민 매니저님이 왔고 그렇죠. 그때 마이크론의 뭐 맞습니다. HBM 이야기, HBM3E 네. 얘기 나왔을 때. 택도 없는 거다 걱정 마라 네. 매수해라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신고가를 갔었어요. 그렇죠. 17만 원 이상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오늘 또 2%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빌미를 그 엔비디아 GPC 네. 여기서 딱히 먹을 게 없어서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이제 블랙웰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블랙웰이 공개되고 나서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뭐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찌 보면 장중에는 5% 넘게 올라가고 있다가 뭐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장이 이제 끝나고 시간의 시장에서도 약간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대거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조금 몰리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근데 보면 막판에 상승 전환하고 끝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오늘은 시장 매크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웃나라 이제 일본이 무려 뭐 17년 만에 제로 금리를 이제 탈피하는 0.1%포인트 정책 금리 이제 인상이 좀 진행이 좀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이제 솟구쳤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오늘 시장에 이제 다른 키워드들보다 환율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좀 들고,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또 이제 긴축에 대한 약간의 이제 우려, 혹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위주로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기아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뭐 7, 8%씩 급락을 했고, 은행주들도 많이 빠졌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출회되면서 한 2% 정도 하락한 거니까요. 이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GTC 2024에서 뭔가 시장을 또 놀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와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네. 오늘 장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뭐 CXL이라던가 뉴로모픽 테마주가 실망 매도 속에 하락 마감했다. 요거 줍줍 기회인가요? 라고 했더니 최근에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고 가셨거든요. 네. 뭔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습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CXL이라든지 뉴로모픽은 아직 몇 년 남은 이슈잖아요. 그렇긴 해요. 이걸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하기까지는 아직 좀 남은 이슈다. 다만 HBM 쪽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반도체 이슈는 요번 이제 GTC 2024를 통해서 훨씬 더 좀 심화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마 내일 또 본장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뭐 850달러, 860달러에서 900달러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인 이제 눌림목을 만들고 1000달러를 향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신제품에 대한 이제 공개 외에 AI와 관련된 정말 많은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될 거거든요. GTC 2024가 끝나기 전까지 분위기 반전이 충분히 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이제 실망 매물은 자꾸 이제 GTC 2024로 해석을 한다라기보다는 매크로 이슈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다. 다만 이제 CXL이라든지 뉴로모픽은 제가 이미 GTC 2024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성격이 좀 강했기 때문에 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재료가 이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곧 4월이잖아요. 그렇죠. 4월이 되면 분명히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들이 막 공개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런 얕은 조정을 이용해서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팹리스 기업들 오늘 좀 크게 흔들린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올바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개중에 반도체 안에서 코미코는 또 급등을 했어요. 왜 그렇게 같은 반도체인데 누구는 급등하고 누구는 대다수가 빠지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코미코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한미 반도체라든지 HBM 관련된 수혜주들 테크윙이라든지 GST라든지 KC텍, Q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매일같이 신고가 랠리를 펼칠 때 네. 코미코는 전혀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오. 그랬다가 오늘 새로운 이제 HBM과 관련된 이슈 또 미국 쪽에서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는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랐던 이제 코미코가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부각됐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오늘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 쉬었잖아요. 그렇죠. 장이 빠지니까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아주 소외됐던 종목들이다라는 걸 이제 대변하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이 되면서 뭐 코미코처럼 이런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 HBM 테마로 어찌 보면 새롭게 이제 편승이 된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장이 급락하던 와중에 오히려 좀 돋보이게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오히려 내일 또 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늘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받으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국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엇박 안 나게 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일장 업 줄까요? 다운 줄까요? 네, 업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뭐 네. SK 하이닉스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뭐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일어난 것뿐이다. 업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에이프로젠인데 저희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알테오젠에 눈이 멀어서 에이프로젠을 보지 못했다. 네. 에이프로젠 오늘 왜 오른 거예요? 제가 뭐 에이프로젠을 무시하는 건 아니십니다만 네. 뭐 딱히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까지 제쳐두고 보지. 그럼요.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는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돋보이긴 했는데 에이프로젠이 오늘 급등 나오기 전에 사실 CMO, CDMO 기업들이 최근에 좀 강한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뭐 그런 흐름에 좀 편승된 것도 있고 허셉틴이라고 하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 요거 허셉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전 세계 정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이제 유럽 EM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촉매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CDMO 이야기가 최근에 좀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대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에스티팜, 바이넥스 요 정도가 이제 네. 수혜주로 뽑히는데 네. 영민 매니저님은 예전에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주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공략했잖아요. 네. CDMO 쪽으로 넘어갈 생각은 없으세요? CDMO 최근에 제가 바이넥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11,000원에 소개해드린 게 지금 한 17,000원, 18,000원까지 한 70% 정도 수익이 났고 오. 그 다음에 제가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게 ST팜이에요. ST팜이 한 3, 4일 있다가 어젠가 20몇 %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미셀.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차바이오텍 말씀드렸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대요? 낮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다 소개는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 업앤다운 시간에서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종목을 이제 추천하는 것보다는 그날 이제 강한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을 이제 분석해드리는 거고, 트렌디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때그때 정말 좀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고 시시각각 트렌드가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기민한 대응이 이제 필요한데, 제가 이제 바이오 시큐어 액트 얘기를 한 3주 전부터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찌 보면 대권 레이스하고 관계 있는 대목이거든요. 미국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대선이 있을 때마다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도 때리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까지도 이제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의 이제 CMO 생산 능력을 이제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로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그다음에 파미셀, 차바이오텍,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에이프로젠 같은 이런 기업들이 CMO, CDMO 기업으로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다만 이건 이제 약간 좀 테마성 성격이 좀 짙어요. 어저께 이제 ST팜도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객사가 이제 혈액암, 신약 이제 개발 가능성, 승인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진다 보니까 그 혈액암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원료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ST팜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좀 강해질 수 있는 모습.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흐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별로 선호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바이오 시큐어 액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을 계속 연이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는 결국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CMO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과 관련된 호재가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료가 딱 붙어주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테마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에이프로젠은 오늘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네.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한지, 가능하다면은 그래도 테마성 흐름이라는 걸 감안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지 네. 전략 세워주시죠. 에이프로젠은 저는 다운 의견을 드리고, 웬만하면 제가 이제 상한가 마감하는 종목은 네. 다음날 갭을 띄워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업 의견을 드리는데,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차익 매물이 또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도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다운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그래서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98%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넥스트 정현돌파에서 차은우라는 그 최근에 그 트렌드를 네. 자동차, 은행 우선주로 엮어서 말을 했지만 네. 원래 주인공은 우주항공이라면서요. 그렇죠. 우주, 항공, 방산. 우주항공 방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도 어차피 만들어낸 이제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고 싶었어요. 갖다 차은우 넣기 좋아해가지고요. 나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차은우 알죠? 뭐 이렇게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또 조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우주 항공 쪽은 확실히 이건 펀더멘탈 모멘텀이에요. 수주가 막 급증을 한다라고 하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7년치 일감을 지금 다 수주를 해놨다라고 하잖아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무려 이제 27조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수주가 이제 쌓여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거고, 최근에 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과 펀더멘털 이슈가 이제 겹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특히 최근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쉬지 않고 뻗어나가다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한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눌림목이 좀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우주항공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악재가 전혀 없는 건지 네. 항상 꼭 제가 확인하려 치면 오르고 그렇죠. 확인이 끝나서 매수하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어때요? 이제 다 기대감이 전부 다 반영되고 살라고 하면 이제 타이밍이 조금 늦고, 새로운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를 치고 있는 자리에서 약간 좀 쉬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눌림목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이제 불황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보시면 대규모 공채가 이제 떴어요. 전국 24개 이제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졸업생들과 또 전문 인력 채용하는 거 공채가 이제 떴기 때문에 그만큼 일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들을 이제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단적인 이제 사례만 보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충분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방산주들 중에서 좀 중소형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흐름에 편승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결국 네.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은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과 추가적으로 또 대규모 수주가 진행될 수 있는 기업들이 방산주들의 흐름을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 말고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안 움직인 종목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나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을 그냥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업인가요? 네, 의견 드리도록 하고 네. 눌림목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업 의견 그리고 방산주 안에서 접근한다면은 대장주를 공략하자라고 더해주셨어요.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10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5.61%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로봇이 오를 만한 이슈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호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로봇주들이 아무래도 고점을 만들 때 거래가 정말 많이 좀 터졌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악성 매물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탄력이 조금 둔한 게 아닌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0만 원 목전까지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가 윗꼬리를 이제 조금 달고 19만 원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좀 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호재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부각되는 게 3월 29일 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그 주총 안건 중에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그 사내이사 안건이 있어요. 그게 네. 뭐 당연히 통과되겠죠.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요 인력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한다는 거거든요. 오. 이건 곧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을 해서 레인보우를 직접 진두 지휘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3월 15일 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KF-21 이제 전투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자동화 공정에 투입되는 협동 로봇 이제 415억 정도 규모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안에 매출이 415억이 온기로 다 반영이 되거든요. 3분기 때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400억 이상의 매출이 오롯이 다 반영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에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좀 살아있다. 작년에 이미 이제 4분기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빅베스 그 금융 파생 상품 이제 투자 손실과 관련된 그 대규모로 이제 책정이 됐거든요. 그게 네. 전환 사채를 조기에 이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사채권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채권을 뺏어온 거예요. 향후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을 미리 없애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을 때 쓸데없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미리 교통정리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시총 5조가 안 되는 기업들은 일부 금융 계열사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진한 계열사들 제외하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조 원대라고 하니까 다들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3년, 5년 뒤에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정보가 그렇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옆에서 네. 감탄해요. 뭐 네. 처음부터 보고만 하나 싶을 정도로. 뭐 한 번 들어가면 까먹질 않기 때문에 제가. 겸손함은 없네요. 그럼 이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내장도 오를 수 있을지, 또 그 엔젤 로보틱스 상장도 그렇죠. 다가오잖아요. 네. 로봇도 다시 활기 불어넣어질 수 네, 있을까요? 로봇주는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일장 업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업 의견 받았습니다.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KG 모빌리티와 툴젠, 에이프로젠 다운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업 의견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오늘 참 고민 끝에 좀 재미없는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저는 SK 하이닉스를 베스트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어요. 사실 SK 하이닉스도 여기 이 자리에서 뭐 20만 원만 넘어가도 네. 꽤 큰 수익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구간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인공지능 AI 반도체 HBM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다.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아직 디테일하게 부문별 이제 매출이 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HBM 쪽에서만 최소한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쪽이 워낙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한 3조 5천억에서 4조 많게는 거의 5조 원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을 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 HBM 쪽만 뭐 10배 이상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매출액이 뭐 10배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보다 2~3배 이상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 정말 역대급의 영업이익이 HBM 쪽에서만 예상이 좀 된다. 다행스럽게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소부장 종목들은 목표 주가를 지금 전혀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만은 유일하게 지금 2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승 여력이 이제 충분히 많이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럼 20만 원까지 봅니까? 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없습니다. 빠지면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이고요. 지난번에는 알테오젠이었는데 네. 여전히 이야기를 한 이유로 잘 가고 있어요. 네. 뭐 아까 말한 차은우 알주의 알테오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계속 홀딩인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네. 19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하고 22만 원에 파시라. 22만 5천 원까지 시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눌림목 만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19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 22만 원 넘어가면 매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밴드 안에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이 또 다른 수주라든지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의 계약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3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16만 원에 입 벌리고 있는 또 괜찮나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19만 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